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밤사이엔 또 낙관론이 또 드러났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요. 네네. 두 가지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좀 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추가 관세가 없다는 전제하에 농산물 구매 확대 등 이제 부분적 합의에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중국이 현재 약 2천만 톤 이때 수준인 미국산 대두 수입을 3천만 톤대로 이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역시 이제 하루 만에 미국 증시의 무역 협상 관련 낙관론이 다시 한번 좀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미국산 이제 대두의 중국 수입량이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장 위쪽이 이제 2018년에서 2019년까지가 되겠는데 원래는 이제 거의 2천만 톤 정도 연 그리고 3천만 톤을 넘어가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3월쯤에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을 하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제 급감을 했고요. 1,000만 톤 이하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좀 확실한 스몰딜 카드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 기준으로 300포인트 넘게 이틀 연속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몰딜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심리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상황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루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미국 측에서는 첫 번째로 상무부가 이 중국의 유명한 CCTV 기업인 하이크비전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 28곳을 위구르 자치구의 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국무부가 이슬람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특히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제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국 투자 유입 차단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의 좀 악재가 미국 측으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서도 좀 맞불을 놨죠. 네. 첫 번째로 이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에 특사 이 타이틀을 빼고 참석을 할 것이다. 결국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또 중국 대표단이 당초 12일이 아닌 11일에 귀국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었죠. 물론 이제 후시진 글로벌 타임즈 편집장이 계획된 일정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해명에 나서기는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안에서 진전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듯이 하루 전만 해도 이랬기 때문에 상황은 네. 또 언제든 좀 바뀔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가 민간 쪽에서 발생했던 좀 불확실성도 있었잖아요. 네. 프로농구 NBA 관계자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본인이 옹호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뭐 관영 방송사들은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NBA 방송 안 할 거야라고 하고 행사도 취소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무역 협상의 악재로 떠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NBA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좀 팬 입장에서 처음에 이 사안을 지켜보다가 이 무역 협상에까지도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의 휴스턴 로켓츠 예전에 이제 야오밍이 뛰었던 그런 팀이 되겠는데 네. 이 팀의 이제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SNS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덤 실버라는 NBA의 총재도 자신의 이제 자유를 좀 보장을 한다. 중국에 사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CCTV에서 이제 NBA 경기 중계를 전면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타오바오와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휴스턴 로켓츠 제품을 이제 온라인몰에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네네. 검색도 차단하겠다 이런 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NBA 어떤 시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또 많이 좀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지금 NBA 현재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030년에는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NBA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의 이 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졌다고도 알려지는.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련을 해서도 이렇게 갈등이 좀 민간 부문에서도 치닫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내려간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협상 테이블은 이제 마련이 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틀간에 걸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FOMC 의사록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공개가 됐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재확인한 정도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중요한 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늘어난 것 같아요. 네네. 의사록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7월 FOMC 대비해서 경제 활동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더 늘어났다라고 대체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무역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언급이었는데 무역이라는 이제 표현이 28차례나 이제 성명서에 언급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수 위원, several participants, 이 다수 위원들이 중기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몇 달간 이 같은 가능성이 급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제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좀 저도 인상 깊었었는데 네.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의 방향과 연준의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방향과 좀 괴리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좀 시장과 소통을 개선시킬 네네.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몇몇 이제 연준 위원들, a few라고 표현이 돼 있죠. 금융시장에서 제시하는 금리 전망이 이제 연준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대비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통화 완화를 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FOMC가 시장 전망과의 괴리를 축소하는 것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 Better alignm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이례적으로 이번에 밝혔고요. 현재 이제 실제로 CME Fed Watch 선물 시장에서 점치고 있는 올해 두 차례 25bp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이 4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도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총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 이제 9월 FOMC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에서 나왔던 그 수치들을 좀 중간값을 산출했을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까지도 현재 금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연준 위원들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좀 괴리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게 말이 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2년 후, 3년 후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는 게 말이 되라고 생각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감을 좀 어떻게 줄일 것이냐 네. 본인들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발언이 또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쉴 때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일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급락장 속에서도 파월 의장이 단기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라고 밝힌 것이 상당히 이제 장중에 이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단기 조치일 뿐 양적 완화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좀 진화를 하기는 했지만은 역시 시장의 기대감은 어쨌든지 좀 상승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대차대조표 확대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이 실제로 이제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리포트를 발간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 재무제표와 같은 이제 이 대차대조표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이제 정확하게 되겠는데 하지만은 이 중에는 총 자산도 있고 그리고 총 부채도 있고 그렇죠. 이 두 수치를 이제 차감을 한 총 자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이제 대차대조표 확대보다는 보유자산 확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연준의 보유자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월에는 8,7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2015년 1월에는 4.5조 달러까지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를 해서 2019년 7월에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일찍 이제 보유자산 축소를 종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현재로서는 한 3.7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늘릴 여지가 지금 수치적으로 봐도 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연준의 이 발언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채권이 포함되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자산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채권을 좀 더 사겠다. 채권을 사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장에 돈을 좀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는 걸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을 우리가 TV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셋톱박스랑 비슷한 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로쿠인데 네. 로쿠가 뭐 연초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또 급등을 했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로쿠에 대해서 한 달 전쯤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맥쿼리에서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110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8일 종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쳤는데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 세 가지를 좀 맥쿼리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몇 년간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스트리밍 붐 아니면은 커넥티드 TV 붐 이런 붐이 전 세계로 결국은 옮겨갈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내에서의 이제 로쿠의 선두적인 포지션이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로쿠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로 스마트 TV 운영 체제와의 결합이 로쿠에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현재 이제 3,050만 정도 이 가입자가 2배 이상인 7,200만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27억 달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3억 달러로 현재 한 3배가 기대된다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하고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콘텐츠가 또 빠져나간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애플 TV는 가격 엄청 싸게 또 서비스 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들을 모두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로쿠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점만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스트리밍 업계의 화두는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비용이 좀 과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서로 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서 좀 자유로운 오히려 로쿠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다.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TD 아메리트레이드라는 이제 IB에서 당사 고객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팔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매수 종목에 물론 디즈니가 있기는 하지만은 슬랙 이제 SNS 같은 플랫폼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제약업체인 에브비와 함께 로쿠를 지금 사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주목할 부분이 매도 종목에 넷플릭스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결국은 스트리밍 업계 이 시장 경쟁에서 치킨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라 유통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제품들이 상당히 좀 뭐 저가 경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치킨 게임 양상에서 결국은 그거를 파는 업체는 도매상들이 돈 벌어요. 네,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월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쿠도 제가 지금까지 뭐 봐온 동안 주가 급락도 좀 있었고요. 어제는 급등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서는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가 한 14달러 정도니까 여전히 주가도 상당히 뭐 10배 넘게도 간 적도 있었고요. 네네. 최근 한 달간의 주가가 30%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전 한 달은 또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한 6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아직 좀 적자를 내는 기업이고 그리고 매출 대비한 시총을 좀 따져보더라도 10배 이상으로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로쿠의 이제 광고 매출이 되겠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광고 수입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2017년 IPO 당시만 하더라도 플랫폼 매출이 전체의 41%였습니다. 근데 이제 맥쿼리의 전망만 보더라도 2022년에는 이 광고를 벌어들이는 플랫폼 매출의 비중이 85%까지 상승을 합니다. 올 1월에 이마케터의 전망에 따르면 로쿠의 광고 매출이 올해 67% 늘어나고 내년에도 46% 늘어나서 6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겠죠. 하지만은 과도하게 좀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넷플릭스를 이제 로쿠가 트는데 넷플릭스는 무광고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콘텐츠를 트는 이 업체에서는 광고를 내지 않는데 자신들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낸다? 네네. 이런 좀 상충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을 좀 변동성이 높은 그 이유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높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들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